자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진로 상담을 할 때 현장에서 보시면 그런 분들도 많은데 뭐냐면 과거에 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게 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렇죠?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쪽 업종이 지금 막 쇠퇴해가지고 찌그러지고 있는데 또 그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인생이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지겨워 죽겠지만 새로운 일 좀 하고 싶어. 그럴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흥미하고 이제 관심을 같이 묶어요. 흥미하고 관심을. 그 흥미를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냐면 그냥 구체적인 내 흥미. 근데 대신에 조금 센 놈들. 그냥 단순히 내가 취미 차원의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내가 장기적으로 좀 깊게 관심을 느끼는 분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열심히 뒤져보시면 어떤 거를 진로 상담하실 때 얻어내실 수가 있냐면 좀 방향 설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업종을 결정한다든지 이럴 때. 왜? 우리 보통 진로 얘기할 때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하라고. 좋아한다는 게 근데 단 주의할 점은 이 흥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냥 뭐 취미 수준의 흥미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깊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메이저 인트레스트예요. 메이저. 합의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게. 그래서 전문성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잖아요. 이거. 재능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재능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 그러면 기존에 왜 다른 진로 상담 어디 가서 보시면 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새로 오신 분들께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뭐라고 표현하든 뭐 흥미 찾아라, 뭐, 예? 성향 찾아라, 뭐 가치 찾아라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그림잡이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비전이니 뭐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어프로치는 제가 볼 때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까지한테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 중년, 병단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베스트 옵션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능한 많은 일단 옵션을 찾아내보는 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진로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들 스스로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담사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그죠? 왜? 자꾸 이대로 가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은 여기는 이제 교집합이잖아요. 이거 뭐가 됐든 간에 이 요소가 이 교집합 접근이라고요. 교집합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매핑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있어. 그럼 이것과 지금 현재 직업 시장에 있는 직업하고 매핑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그 스트롱 흥미 검사를 보면 그 리아텍 코드에 따라서 제일 밑에 직업이 쭉 나오잖아요. 직업 목록이.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장년층, 중년 이상은 나왔어. 그 직업이. 내가 별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봤더니 뭐 리아텍 해봤더니 내가 경찰관이 나왔어. 야, 뭐 경찰 하라고 지금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아니, 그럼 비슷한 거 뭐 학교 보안관 하시겠어요? 뭐 배움터 지킴이? 아니, 물론 하실 수는 있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딱 부딪혀보면. 그래서 제가 제자랑 같은데 과감하게 이 패러다임을 버리자.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다 붙이자. 대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 교집합이 원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고
그럼 얘하고 얘를 융합을 시켜보자. 반대로 얘하고 얘도. 그래서 가능한 많은 리스트를 뽑고 그 다음에 조사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결정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교집합 찾는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먼저 확산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수렴을 해나가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다시 이 방향에 대해서 이거 확산은 아니고요. 자, 자기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든 자기가 하는 일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든 그 분야에서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뭐요? 이게 자기 이해.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는 얘기예요. 왜 기존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 거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렇게 막 조합을 시켜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도 잘할 수 있는 이유 단기죠. 그죠? 근데 내가 많이 해보긴 해봤어. 근데 좀 방향이 틀려. 예전에 했던 거랑.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뭐 준비를 더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성은 없어. 흥미하고 관심하고 재능만 있으면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게 지금 사무직 말씀드렸던 50대 퇴직전 프로그램이요. 기본 프레임워크가 이거 갖고 하고 있어요. 이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지난주에 4일 해가지고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 이제 이거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날.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분들이 오실 때 할 일 있겠어 앞으로. 제일 많이 찾아내신 분이 그 자리에서만 워크샵 현장에서만 50 그 자리에서만 제일 적게 찾아내신 분이 한 10가지 정도. 근데 그렇게 찾아내려면 이제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건 뭐 나름대로 기법들도 다 있는 거고 방법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다양하게 보세요. 여기 제가 이미지를 켜놓기에 보면 이게 앞으로 내가 할 일, 그 아이디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뽑아내려고 하면 여기에 이 융합을 시킬 때 하나의 도구가 필요해. 그게 뭐냐면 다양하게 일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꽤 맞춰보는 거거든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내 전문성하고 재능을 활용해가지고 만약에 재취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을까? 네? 만약에 1인 기업을 한다면, 전문교육 계약직을 한다면, 창직을 한다면,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등등등. 그거를 같이 1대1로 진행을 하시거나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면 직원들끼리 그럼 분명히 아이디어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기존에 하는 진로 상담 방법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놈이 빠져 있으니까 자기 진단해가지고 자기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그럼 다양하게 일하는 방식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뭔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보통 진로 얘기하면 이게 필요하지 모르겠어요. 보통 뭐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취업. 그죠? 그 다음에 창업. 대부분 이제 프랜차이즈. 아이템들 얘기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즘 늘고 있는 거 있죠? 최근 들어서 귀농하고 여기 어촌으로 가는 거 비교. 작년 최대로 귀농했다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유행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한 1, 2년만 지난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제 중요한 거 지금 이 아래에 12개가 있죠. 1인 창조기업, 1인 기업, 창직, 프리랜서, 스포츠, 협동조합,
1인 지식기업 전문가 창업 사회적 기업 정보사업가 프리에이전트 포트폴리오 커리어 등등 더 있어요. 이 12개 중에 10개 이상 알고 계신 분 단어를 해보세요. 10개 이상. 자, 그럼 내려갑니다. 7개 이상. 5개. 네, 몇 개 알고 계세요? 불러보시죠. 네? 1인 기업, 창직, 프리랜서, 협동조합, 프리랜서 또 1인 지식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3개. 아시면서 또 안 드시는 거예요? 아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띵띵띵 이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다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틀들이 이런 거라고요. 내가 진로 상담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하시고 싶으시면 이런 실제로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상담사 또는 컨설턴트들이. 그래야 실감나게 이 고객하고 이 이야기를 해나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이해는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항목을 내가 뽑아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진단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진단도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요. 많은 분들이 뭐 내가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진단도구를 꼭 써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MBTI 처음에 JMA 갔더니 이거 들어야 된다고 갔어요. 배우러.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필요 없겠다. 내가 앞으로 일하는데. 지금 IT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관을 딱 내려가, 이거 필요 없어. 진짜 안 해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진단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뽑아낼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내가 제일 나한테 잘 맞는 걸 내가 고르면 되는 거고.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쭉 엮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거를 조금 뭐 12개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반드시 그러니까 상담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제 재취업입니다. 재취업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동일업종, 동일직무 쪽으로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경력 계신 분들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업종이나 직무를 바꾸어서도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그거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재취업 방향 잡을 때도 꼭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직무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업종, 동일직무는 너무 아껴요, 이거는. 다. 문제는 업종은 한데 직무가 달라지게 취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요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줄이 자기가 일용 분야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객들.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교육, 자문, 컨설팅 이런 쪽이거든요. 내 현장 경험을,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 그냥 넘어가 볼까요? 자, 업종은 달라지는데 직무는 같은 거. 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기업에서 주로 이제 공통적인 직무 수행하시는 분들 있죠. 인사, 뭐 재무, 그다음에 회계 뭐 이런 쪽. 업종이 달라지면 분명히 그 직무도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 그럼 직능 안 달라지는데 뭐 어느 쪽으로 가라앉느냐, 다른 업종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업종, 요즘 이제 대부분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니어 비즈니스, 환경 등등등.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새롭게 막 커가는 업종은 사람이 부족해야 돼요. 사람이 부족하면 그 사람을 자체 내에서 키울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다른 업종을 생각하실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방식이 유사한 업종.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행보사, 자판, 학습지, 항구회사, 광판 다 다른 업종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비즈니스 하는 방식을 보면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러니까 저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냐면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지역으로 쪼개요. 서울은 제일 크니까 서울, 그 다음에 여기 묶어서 경인, 예를 들면 호남, 충청 쪼개거든요. 뭐 영남, 강원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안을 또 쪼개요. 예를 들면 여기를. 그래서 보통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을 조금 더 쪼갤 수가 있고, 그리고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리점이 있고, 행정보험회사들 보면 이 대리점에 요 밑에 다 이 FC들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이 지역 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인 업무가 똑같습니다. 뭐겠어요? 조직관리, 평가관리, 영업관리. 보세요. 행보사도 그렇게 자동차 판도 저렇게 합니다. 비즈니스 방식이 똑같아서. 학습지? 똑같죠. 상조회사?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 생보사 제가 볼 때는 또 넘어가 볼까요? 아예 업종과 직무를 다 바꿔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 번째 뭐냐면 구직자 또는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하고 경험이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이게 핵심이에요. 키워드가. 가만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이쪽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이 업종이나 직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요즘에 저기 대기업에 근무하시다 이쪽 가는 분들 많죠. 대학교로. 그다음에 뭐 물류 쪽 하다가 반대 컨설팅 같은 거. 중요한 거 이거는 상담하시는 상담사도 그렇고 컨설턴트도 그렇고 정말 열린 자세를 찾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는 뭐라고요? 시너지. 그러니까 재취업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이분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뒤져보면 물론 재취업은 특히 이제 그럼 이 다음에는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았어. 그럼 그다음에 이제 취업 시키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별도의 영역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취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중장년들도 제가 볼 때는 재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지난번에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100일 100일 안 해요. 제가 이름 만들었잖아요. 재취업 내비게이션 100이라고. 진짜니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100일 안에 취업시킬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일자리 발굴 안 해줘도. 환상이지 않겠어요? 그거요? 여기 혹시 그 재취업에 대해서 관심 계신 분들은 제가 홍보 좀 할게요.
아마 4월 12일부터인가 그 환급 과정으로 해요. 저기 그 인지어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지어스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 공고란에 써 있어요. 4월 12일부터 토일 해가지고 4일 재취업 이야기만 4일 동안 한다. 재취업 이야기만. 그러니까 그게 80% 환급 받으시니까 개인 부담은 한 20%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니까 그 재취업시키는 방법은 따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이 취업 관련해가지고 그냥 진로를 설정할 때도 반드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직무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반드시 집어가야 되는 거고. 이게 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또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것 있지만,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별로 없어. 중기, 장기로 가야 돼. 그럼 뭔가 중간에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냥 다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럴 때 징검다리 전략을 쓸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안 돼. 장기적으로 가야 돼. 그러면 한 번에 못 가면 약간 돌아서 가는 게 내가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고을 쪽에 좀 더 가깝게 그러려면 업종이나 직무를 바꿀 필요도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취업 쪽에서 다른 업종, 다른 직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상담하시는 분들. 자, 취업 얘기 그만 말씀을 드리고. 전문계약직. 이것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긴 하는데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취업하면 풀타임 정규직만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풀타임은 맞아요. 근데 뭐 쭉 가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방법. 6개월이면 6개월,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실제로 이게 지금 그 헤런팅 회사 중에 UN 파트너스 아시죠? 여기. 예, 몇 개 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시니어 거기서 보면 거기 우리말 중에 경영 닥터 뭐 서비스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걔네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런 거 영어로는 인터임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 쪽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유럽 쪽에서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들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경영 닥터 서비스 하고 괄호 열고 영어로 인터임 매니지먼트라고 쓰거든요. 영어로 써드릴게요. 경영 닥터 서비스라고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 계약직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현장에서는 이런 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선수라고 부릅니다. 선수. 우리가 뭐가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선수를 영입을 해서 딱 그 문제만 풀고 바이바이. 이게 또 취업할 때 어떤 의미도 있냐면 대부분 이제 중견중소기업들 취업을 하실 때 구직자분들이 기업에서는요 사람을 뽑을 때 뽑는 게 어려워요? 내보내는 게 어려워요? 내보내는 게 그렇죠. 잘못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또 기존에 있는 창업 공신들 뭐 등등 이런 사람들과 알력, 갈등, 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중장년을 뽑는다는 게. 네? 그런데 그때 오케이 나 싫어 또 나 1년만 일하고 갈래.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하면 뽑는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죠. 왜? 그런 리스크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오늘 진로 쪽이니까 그 말씀드리지만 취업도 사실은 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발 들이밀기 또는 한 발 걸치기 전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풀타임 내가 취업되면 좋겠지만 일단 작게 시작하라는 걸 다리 먼저 걸어놓고 야금야금 들어가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쨌든 취업 이야기니까 이렇게 일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저는 이거 많이 강조합니다. 1인 기업인데, 1인 기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1인 기업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1인 창조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단 1인 기업의 의미가 5인 미만입니다. 꼭 한자가 아니다. 5인 미만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1인 창조기업 그 지원에 해당하는 그 지원 업종을 보면 별게 다 있어요. 전통 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조 뭐 등등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1인 기업을 할 수가 있죠. 제조 쪽 기반을 해서. 특히 요즘에 아주 화두 중에 하나가 그 3D 프린팅.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제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그게 좀 더 보급화되면 제조 기반으로 하는 것도 1인 기업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거고, 제가 1인 지식기업이라고 붙이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 중장년 같은 경우에 전문성이 있으면. 크게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취미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내 관심 주제를 가지고 디벨롭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전문성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일을 통해서 내가 축적한 나만의 경험이나 이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취업은 한 방에 다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한 회사에게. 근데 그러지 말고 이거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상품하고 서비스로. 그래서 이거를 기업이나 개인이나 단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다 팔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게 이제 1인 지식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하고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품은 내 몸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상품이고요. 서비스는 내 몸이 직접 움직여야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상품, 보통 직상품 그러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생각하세요. 교육, 뭐, 인강, 뭐, 인터넷 강의, 뭐, 또는 동영상 강의, 뭐, 등등 이런 거. 그전에 그걸 완전히 내 몸에서 분리시켜 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체로 유통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직접 유통을 시키든 아니면은 뭐 교육업체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든 아니에요? 근데 1인 지식상품에 꼭 그런 교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또 대표를 해당하는 책이 있죠, 책. 근데 책보다 제가 볼 땐 더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보고서나 매뉴얼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매뉴얼.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진로 공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취업 그 내비게이션 100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제가 매뉴얼로 만들어서 팔면 해치겠어요, 안 돼요? 근데 가격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가격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항상 옆에다 두고 제 취업 컨설팅을 할 때 참조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구나. 뭐 예를 들면 샘플은 이런 걸 써야 되고, 템플릿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내가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뭘 해야 되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진짜로 실무 중심으로 매뉴얼로 해가지고 딱 팔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신 알려줬어요. 한 명 갖고.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이드.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도구나 템플릿.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력서나 이렇게 뭐 자기소개서 템플릿 같은 거, 뭐 서식닷컴 이런 데 가면 팔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쪽,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왜 좀 가능하냐 그러면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이제 뭐 진로 상담 또는 커리어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교육을 한다 하고 했을 때 크게 이제 그런 데 나오는 강사분들이 크게 두 종류 중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박사학위 가지고 교수 이런 분들, 연구자 이런 분들이거나 또는 저처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네? 실전적인 노하우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느 교육을 들으러 가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이 실전적으로 가면 정말 이런 노하우, 지식에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론적인 지식. 그거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훨씬 많이 알죠. 지금 우리 커리어 쪽 비교하면 학교에 계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근데 이 지식도 이 프랙티컬한 지식이 있거든요. 실전에서 응용될 수 있는 지식들,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내가 이 일 관련된 새로운 걸 배울 때는 당장 배워서 내가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원하지. 그러면 그걸 누가 가르치는 게 제일 빠르겠어요? 그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빠르다니까요. 훨씬 더 리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를 가지고 특히 상대한 중장년들 있잖아요. 특히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또 하나는 뭐 비슷한 거 이런 뭐 강의 프로그램 뭐 코칭 전문가가 되는 분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변신해볼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직업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앞으로 아마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런 분야. 이게 말씀드렸죠. 1인 기업이라는 꼭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5인 미만이니까 1인 기업 또는 초소형 사업체들. 그리고 1인 기업이나 초소형 사업체들의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쪽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지고 또 당연히 그쪽에서 내 진로를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전문성이 없어.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취미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 노하우 같은 거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지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해도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런 쪽이 많이 하는 사람들? 파워블로거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낚시 좀 너무 빠질까봐 제가 일부러 멀리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낚시 뱀을 잡는 거 가르쳐준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 동영상이든 뭐든 간에 제가 돈 내고 듣겠죠. 저라면. 왜? 좋아하니까 그거. 더 잘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이거 가지고도 강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책 빨리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럼 X자로 읽어라 무슨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 꼭 업무적인 거 아니라 하더라도 내 취미나 내 일상이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좀 더 좋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싸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그걸 돈 내고 산다니까요. 단 여기서 이제 취미나 이런 걸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수준이 거기서 되게 높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진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취미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깊게 빠져서 정말 최소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남성분들 골프 맨날 취미 물어보면 골프라고 하는데 최소한 세미 프로, 티칭 프로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가 그걸 이제 진로 할 일과 연결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그럼 이후에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이런 것도 없어. 어떡하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가 이제 관심 주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여기 보세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도 안 가져갔어. 상가도 없어. 땅도 안 사봤어.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강을 하면 그걸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당연히 안 가죠. 근데 그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최고의 고수들 투자해서 한 20명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다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공 비법을 10가지로 정리를 해요. 네? 그 사람이 특강을 한다 그러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고 돈 내고? 가죠.
예? 뭐 들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대박난 사람 있죠? 이 10가지를 7가지로 바꿔드릴게요. 누구예요?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서 얘기한 7가지 그 비법이라고 부를게요. 그 지가 해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가 띡 봤더니 역사적으로 잘 나갔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들, 또 지금 당시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전기도 읽어보고 쫓아가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가지고 아, 이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성이 이런 게 있다 하고 자기가 정리한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책 안 읽어보셨어요? 이 말씀 다들 왜? 그잖아요. 그 책이 내용 보면 오래됐어요. 근데 그게 글로벌로 대박이 난 거 아니에요. 책만 팔렸어요? 강연됐죠. 그거 가지고 리더십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한두 번 갔다 왔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앞에 저희 말씀드렸던 꼭 이런 지식이나 서비스 뭐 등등 이런 거 말고 내가 제조업 기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된장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을 파면 예? 그건 1인기업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꼭 뭐 우리가 이런 뭐 지식 서비스 뭐 등등 이런 거.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트로프너 해가지고 합성어잖아요. 이게 합성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이것까지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동영상 강의 이런 거잖아요. 이걸 찍을 때 어떻게 찍으라고. 그래서 요즘에 뭐 큰 카메라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너무 좋으니까 스마트폰 딱 놓고 자기가 이제 이걸 이제 유튜브에는 어떻게 올리고 뭐 다 이런 방법까지 붙이는 방법까지. 내가 아이템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아이템이 과연 시장성이 있을 건지 없을지. 어떤 기준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아이템, 생각해낸 아이템가 인구로 봤을 때 1000명당 1명이 해당되면 이 아이템이 된다. 뭐 이런 기준도 있어요. 그 정도 이제 그 포텐셜 마켓 사이즈는 보고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간에. 앞에 정보 사업가 있었어요. 제가 12가지 중에 하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이게 뜨냐면, 일단은 이 1인 기업, 지식기업 특히 쪽으로 가면 창업 비용이 안 들어요. 보통 1인 기업 얘기할 때 우리가 상무 창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점포, 무자본, 무직원. 특히 이 베이비부머들 세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인생 이막치로 고민할 때 제일 첫 번째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있는 거 안 까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일 찾기. 핵심 딱 그거거든요. 근데 돈 안 들어가는데 아니 이런 거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냥 좋은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상품이라 그랬잖아요. 상품은 기본 내용을 떨어뜨려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유통시키냐에 따라서 회사 다닐 때보다 퇴직하기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진로 자꾸 얘기할 때 특히 이제 퇴직 정년 앞두신 분들한테 막 욕심고 마음을 내려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제가 봤고. 생각해보세요. 더 벌 수도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이거 돌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돌아가고 내가 딴 일 하고 있는데도 이거 돌아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그렇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1인 기업 쪽을 조금 특히 진로 상담하시는 분들은 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1인 기업을 하는 방법들이나 사례들에 특히 요즘에 이제 사무직, 전문직 출신 분들은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1인 기업은 들어봤어.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책 쓰거나 강연이거나 뭐 이것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이니까. 근데 되게 머뭇머뭇해지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까 책 말씀드렸잖아요. 책은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그럼 저 어떻게 얘기하냐면 책 쓰지 마시고 매뉴얼 쓰세요. 매뉴얼. 이거 혹시 쉽거든요. 그 매뉴얼 만들어서 팔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책은요 돈 진짜 안 돼요. 보통 초보 작가들한테 인세를 많이 줘야 한 8%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짜리 책 하나 팔려봐야 한 권에 이제 저자한테 가는 돈이 10,000원 조금 더 되는 돈이거든요. 10만 권 팔아야 한 1억 넘어가요. 근데 요즘에 10만 권 팔리는 책 거의 없습니다. 10,000권 팔리면 진짜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은 이런 가이드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성장지금 내 실무에 내가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1인 특히 이런 지식 정보 상품 같은 데 이런 게 가능해진 이유가 인터넷이 너무 좋아졌어요. 인터넷이 이 통신 이게 너무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그 내가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다 싸졌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뭐 MS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들 물론 뭐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정가로 산다 그래도 얼마 안 하거든요. 가격들이 다 다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만 있고 내 가진 노하우 전문성이 있으면 이거를 얼마든지 활용을 해가지고 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이해 부분을 찾았으면 그걸 놓고 이런 일하는 방식 하나씩 꽤 맞춰가면서 같이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창업은 1인 기업을 하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외로워요. 첫 번째, 혼자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브랜드를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인 기업들은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모여서 하자라는 거죠. 단 이게 그냥 어떤 우리가 회사라는 형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누구는 뭐 돈을 내고 너는 와서 일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같은 레벨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 협업하자는 거거든요. 요즘에 많이 요즘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공동 창업이나 또는 협동조합 이런 거 제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특히 뭔가 우리가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 제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오피스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5명 모인다고 하자고요. 오피스텔 요즘 한 달 임대료 얼마나 돼요? 관리비까지 해서 얼마 안 나거든요. 그럼 5명에서 5분의 1 품바이 해가지고 같이 부담하고. 안 그래요? 중요한 거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모여서. 그 다음에 이제 창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직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아시죠? 소맥. 소맥잔. 네? 이거 만든 친구 돈 많이 벌었어요? 실용신안이죠, 이 정도. 특허하고 특허 안 하고 실용신안. 그래서 그 술집, 저기 주류회사에서 그 술집들한테 이렇게 저기 사은품 이런 걸로 이거 엄청 뿌려댔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이게 전에는 없던 거잖아요. 없던 걸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직업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직업 개수 몇 개예요? 대략? 한 11,000개 이게 대한민국 직업자들은 11,000 몇백 개쯤 돼요. 일본은 18,000개 정도 얘기합니다. 미국은 10만 개 얘기해요. 물론 이제 분류치기가 틀릴 수도 있죠. 기준도 틀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고 고도화되면 복잡해지면 직업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직업들은 물론 이제 전통적인 직업들이 있죠. 의사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직업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은 누가 만들어요? 네? 아니 누군가는 처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업을. 네? 그잖아요. 그리고 지금 못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혹시 이사장님 이분 기억나세요? 네, 같은 기사 아니셨나요? 그때 한 분이었어요. 시장 창업부 할 때. 이분 이렇게 하시는 분 지금 본인 지금 이름 타이틀을 생각정리 전문가 또는 생각정리 디자이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담이 아니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네이버에 생각정리 전문가 치면 이분 블로그 나와요. 이용각 선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프루덴셜 여의도지점 부지점장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생보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영업회의를 해요. 걔네들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상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업회의를 할 때마다 아이디어들은 참 참신한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인 영업 계획까지 옮겨져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정말 드물더라. 그래서 누군가 이걸 도와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다 찾아봤대요. 다 실제 그런 뭐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게 있는지.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하자.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게 좋은 책 찾았다니까 이게 생각정리 전문가. 그래서 이분 블로그에 가보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세요.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정리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자기 표현을 이렇게 놨거든요. 생각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실제로 이분이 주로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하고 직장인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 이 계획은 여기 정리도구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네? 꼭 저기 프랭클린 플레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다이어리처럼.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기억은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팔 거라고. 이제 이런 남편은 택시 하시는 분이고 사모님은 꽃집 받은 집이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거 히트는 이제 나와 있지만 화분인데 여기 다시 합쳐가 남은 친구거든요. 이게 왜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 이 기사님이 택시를 가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미용실에 하는 원장이었는데 인테리어가 고민인 거예요.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걸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기는 사는데 관리를 못하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화분 처분하는 것도 골치 아프고 또 이게 하나만 계속 오래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똑같이 가잖아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택시기사가 생각해내면 그러면 아니 와이프가 꽃이 파니까 예? 그거 우리가 정기적으로 화분도 닦아주고 가서 관리도 해주고 예? 이러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오 좋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는 진로를 하실 때 이 창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존의 그 진로 이론이 고집합하고 매핑이라고 했잖아요. 매핑. 네? 근데 매핑은 다른 말로 하면 선택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직업 중에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핑한다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거 확산하고 저는 이 창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기존 일자리로 분명히 가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길을 찾으려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찾는 걸 도와주려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방법은. 기본은 창직입니다. 기본은 창직인데 내가 가진 전문성 이런 거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활용하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제취업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국정이나 직무를 바꿔서 또는 인식기업 또는 정보사업가 예?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니면 전혀 기존의 어떤 직업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진로 상담을 하실 때요 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상담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러니? 갑자기 무슨 진로 상담 이야기가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나오냐? 또는 사업가 정신 또는 제가 좀 더 붙여를 쓸게요.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까요? 재취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비즈니스 모델 얘기하면서 그 재취업 얘기를 왜 끊느냐? 재취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뽑아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뽑아주는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아니 우리 회사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아니 기업에 돈 벌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필요하잖아요. 용어는 좀 필요 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밸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재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에 줄 수 있는 밸류.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럼 예를 들면 1인 기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밸류가 뭐냐.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창직도 마찬가지예요.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하나 뭐예요? 밸류가 있으면 이게 밸류하고 이 고객. 그러니까 재취업은 고객이 누구예요? 나를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1인 기업은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사람이고 그죠? 창직 결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정보사업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다 이거는 귀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제 청소년하고 이제 대학생들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내가 진로를 헤쳐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장 지금 특히 현대 시대하고 앞으로는 이 마인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장년층이 특히 재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인드를 못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팁을 드리자 그러면 이력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력서 있잖아요. 그 포맷으로는 이거를 드러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밸류를. 이력서 포맷 알고 계신 양식 중에 내 밸류 쓰는 난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력서 기본 양식 보면 제 꼭대기 인적사항 적고 내 경력 요약 적고 연대기를 쓰든 기능적으로 쓰든 간에 내가 주로 뭐 성취업적 위주로 뭐 잔뜩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이니 외국어니 뭐 기타 교육사항이니 뭐 등등 적잖아요. 거기 밸류 쓰는 난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안 그래?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구체적으로 매출 증대, 비용 절감, 효율성 향상 측면으로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밸류가 뭔데 이걸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그건 아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이력서에. 중장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력서 찢어버리세요.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표정 뭔 얘기는 100일안에 재취업하려면 기존에 쓰시던 이력서 찢어버리시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전 제안서 쓰라고 말씀드려요. 딱 2장짜리. 이력서도 2장이잖아요. 경력치들은 다 아무리 적게 해줘서도 똑같은 양 쓸 거면 제안 쓰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진로 할 때 이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있는데 또 원서서들이 뭐라고 하실 거 같은데 이건 대이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상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핵심적인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안에 아마 내가 그게 취업이든 창업이든 또는 창직이든 간에 보는 눈이 좀 달라질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밸류.
다음에 내 고객은 누구냐. 취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내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에게 내가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느냐. 취업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취업 쪽으로 진로한다 하더라도, 이 마인드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 구직자한테. 그러면 빨리 됩니다, 취업에. 이게 안 되니까. 면접이 뭐예요, 면접이? 취업에. 아니, 면접 강의도 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막 가르치기도 하고, 뭐 가르치세요, 면접에서. 면접은 나를 파는 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팔 건데요? 여기 실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하우투 어떻게 팔 거냐고요, 나를. 나를 팔라고 얘기하면서 면접에 가서 뭔 일 많이 가르치고 교육때 보면 태도, 말투, 복장, 이미지 이런 것만 뒷다르치잖아요. 나를 셀링하는 스킬을 안 가르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취업들이 안 되죠. 지금 장년층들 지금 다 난리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1인 기업을 한다 그러면 더더욱 중요한 게 내 고객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니즈가 뭐냐. 나는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냐. 창직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사업가 쪽을 하신다는 마찬가지. 왜?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내 취미를 하기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로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인 수입, 돈이 따라오잖아요. 가만 되잖아요,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쓴 방법대로 해가지고 취업에 100일 넘어간 사람 없어요. 제 나이 어린 사람이 몇 살이냐면 47. 제일 많은 사람이 58살.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커리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고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럼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어떤 밸류를 주는지 거꾸로 가야 된다고. 이 회사가 나한테 원하는 밸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돼요. 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비농도 마찬가지고, 1인격도 마찬가지고, 창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니까. 다 가장 핵심에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세계가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뭐 좀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뭐 쭉 다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미 그 시대 간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내 직업이라는 거, 내 직장이라는 게 일이라고 하는 거. 제가 볼 땐 100%의 비즈니스입니다.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진로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가 있고, 뭐 고객도 있고, 뭐 너도 있고, 다 합시다. 근데 이제 요 바깥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직업 세계 또는 요즘에 뭐라고 불러요? 뭐 직업 시장, 노동 시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여기 밑에 노동 시장에 대해서 볼게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 이 밖에는 우리 더 큰 사회에 있을까요? 우리 사회 또는 뭐 세계. 네? 그죠?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다 상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직업의 세계, 뭐
커리어 진로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는 거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사회 세계가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측면을 이야기하는 무슨 제도, 자본주의, 또 하나 시장경제 체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밸류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어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팔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끊임없이 나만의 새로운 밸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그게 경력 개발 계약이고 남한테 파는 거? 그럼 취업으로 팔 수도 있고 뭐 지식 상품 뭐 서비스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진로 상담 관련된 책을 참고로 저는 그 직업 평가사 자격증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얘기 안 해요. 걔네들은 그분들은 왜 그러냐? 당신들이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이렇잖아요. 우리 현실은. 자, 그래서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일하는 다음에 넘어갈 텐데. 아, 참, 요거까지? 혹시 일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뭐라고 그러더라? 3.0인가? 100. 아, 100을 통해서 몇 명이나 채우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저기 지금까지 5명? 언제부터 썼어요? 그건 작년 봄부터? 작년 초?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지 찾아와요. 온 사람들을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왔는데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올 때까지 어떤 애로를 겪으면서까지 어떻게 그날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냉정하게 나쁜 놈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질문 있으세요? 창직 이야기 말씀드리다가 이거 보셨죠 이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 특강 주제를 먼저 공지를 해드리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다음 주에 전직 지원 전문가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내가 가려면 좀 무엇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하지 않은데? 전직 지원 전문가랑 예. 그다음에 그 전직 지원 현재 업계에서 예. 그걸 서포트하는 상담사들 이 전문가 아닌가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전직 지원 전문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집에 그 50대 사무직 퇴직 지원 전직 지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퇴직 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진로 설계 또는 생애 설계 쪽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저보다 경력이 오래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외국계 전직 지원 회사에만 있었을 때 근무를 쭉 했거든요. 초기부터 저보다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한 15년 정도만 됐을 거예요. 근데 와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걸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15년을 한 친구.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전직 지원 쪽을 제대로 하는 사람, 그게 교육이든 컨설팅이든 뭐 기획이든 운영이든 간에 진짜 없어요. 제대로 하는 거 없으면 저는 딱 하나예요. 그게 성공시키는 거. 결국은 취업이나 사업이나 뭐 이런 데 연결시키는 것까지 그렇죠. 그 전문가의 영역인가요? 본인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고객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주제는 그겁니다. 이 직전 전문가 좀 소개하고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안 된대요, 정부에서 지금.